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포 분열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제부터는 세포 분열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세포 분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염색체예요. 오늘은 이 염색체에 대해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알파벳을 꼭 알아야 되잖아요. 유전 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염색체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내용 가지고는 세포 분열을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염색체에 대한 내용,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좀 추가해서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는 염색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염색체의 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의 염색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먼저 세포와 염색체입니다. 세포의 구조를 보면요, 가장 겉을 싸고 있는 막인 세포막,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세포질이 있고요. 세포질 속에 바로 핵이 있지요. 이 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DNA입니다. DNA는 유전물질인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DNA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응축을 하게 되면, 뭉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염색체가 되게 됩니다. 우선 DNA와 유전물질의 관계부터 선생님이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좀 요즘에 코딩 많이 하잖아요. 코딩을 할 때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입력한 코드에 따라서 어떤 명령이 수행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속에도 유전자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요. 그 유전자 배열되어 있는 이 코드가 저장되어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바로 DNA가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책이 한 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책 속에 다양한 단원들, 그 다음에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책 자체가 DNA라고 한다면 책에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바로 유전자, 유전 물질이 되는 거예요. 즉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DNA가 되겠죠. 유전 물질, 유전자를 포함하고 저장하는 물질이 DNA이다. 이렇게 잘 구분을 하세요. 이러한 DNA가 응축되어서 염색체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세포 분열을 할 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세포 분열은요, 여러분, 하나의 세포가 세포 분열하게 되면 똑같은 애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두 개가 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선생님, 얘를 쪼개요. 얘를 그냥 쪼개면 2분의 1 등분이 되는 거지 같은 애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같은 애가 두 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얘 하나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복제가 돼서 양이 2배가 돼야 됩니다. 2배로 만든 다음에 얘를 똑같이 반으로 나누게 되면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이게 세포 분열의 과정이에요. DNA 양을 2배로 복제해서 이제 만든 다음에 얘를 똑같이 나눕니다. 똑같이 나누면 이제 그게 이제 새로운 세포 2개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인데요. DNA가 평상시에는 풀어져 있다 그랬었죠. 풀어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양도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2배가 된 게 똑같이 반으로 나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똘똘똘 뭉치는 거예요. 얘를 뭉쳐가지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DNA 중에 일정 부분이 잘리거나 손상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삿짐을 싸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사 갈 때 이삿짐을 꽁꽁 싸매잖아요.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마찬가지입니다. DNA가 얘가 꽁꽁 싸서 염색체가 된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 배열되고 양쪽으로 딱 나뉘어진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포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누가 등장한다? 그래서 염색체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즉 반대로 얘기하자면 염색체는 세포 분열할 때만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세포 분열 과정을 다시 정리하자면 유전 물질이 몇 배, 그쵸? 2배로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2배가 된 유전 물질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포질이 나뉘어지게 되면 이렇게 2개의 세포가 되는 겁니다. 하나에서
두 개가 되었죠. 이 과정에서 풀어져 있는 DNA가 손상되거나 또는 잘리거나 이러면 안 되고 똑같이 복제된 이 두 가닥이 정확하게 나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위해서 얘를 똘똘똘똘 뭉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염색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계속해서 정리해 볼게요. 염색체는 세포 분열 시에만 관찰이 되고요. 막대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실 같잖아요. 얘가 그래서 실사자를 써서 염색사라고 합니다. 이 염색사가 세포 분열할 때는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을까. 얘 2배로 복제가 되면 드디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세포 분열을 할 준비. 그래서 얘가 이제 응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응축을 해서 여기 있던 애가 복제된 애가 또 여기 이렇게 응축이 되어서 얘가 바로 염색체예요. 자, 요 가닥이 복제된 게 오른쪽에 있는 가닥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가닥의 내용은 똑같겠죠. 이게 바로 염색체 특징이에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염색체의 구성은 당연히 DNA와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히스톤 단백질이 있는데요. DNA는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염색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가닥 2개가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가닥 하나를 우리는 염색 분체라고 하고 이 염색 분체들은 DNA 구성이 같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가닥에 여기에 A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오른쪽도 A가 있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B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같은 위치에 B가 있는 거예요. 왜? 왼쪽에 있는 가닥을 복제한 것이 오른쪽 가닥이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정확하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 이제 같은 맨 처음에 그러면 있었던 게 여기 A, B 요 가닥이겠죠. 얘가 2배가 된 다음에 똑같이 나누어지게 되면 맨 처음에 있던 물질 그 세포 2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부염색체, 모염색체라고 되어 있어요. 부염색체는 아빠로부터 오는 염색체이고 모염색체는 엄마로부터 오는 염색체예요. 둘이 모양과 크기가 같죠?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상, 모양이 동, 같다라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는 DNA 구성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음. 자, 여기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유전자가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로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유전자가 A가 아닐 수 있고 스몰 a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B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같은 위치에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B가 아니라 A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아빠는 A, 엄마는 B 염색체를 이 아이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의 혈액형은 AB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염색 분체는 복제가 된 거기 때문에 DNA 구성이 같습니다. 하지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는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로부터 온 거이고 같은 부위에 같은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올 수는 있어도 그 유전자가 꼭 같지는 않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염색체 수 표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염색체 수를 우리 친구들이 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에 있는 얘는요, 염색체 1개예요. 자, 2번에 있는 얘도 염색체 1개라고 칩니다. 선생님, 둘이 다른데 어떻게 개수가 같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자, 이거 설명해 볼게요. 아라쌤이 50kg인데 살이 쪄서 100kg이 된 거예요. 아라쌤이 100kg 됐다 그래서 사람 2명이라고 하지 않죠.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 자,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도 개수로는 염색체 1개입니다. 다만 2번에 있는 염색체는 그 DNA 양이 2배인 거예요. DNA 양. 얘는 또 염색체 분체 1개이고 얘는 분체 2개이잖아요. 얘는 양이 2배로 늘어난 거고 개수로는 모두 다 1개로 친다.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밑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염색체 수 이제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1번 그림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예요. 염색체 수 4개.
자, 2번은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두 개 있는 거예요. 자, 1번은 상동염색체가 있지요. 지금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 두 쌍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상동염색체 있습니다.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2n이라고 표현하고 2n 이퀄 염색체 수 4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른쪽은 상동염색체가 없죠. 한 종류씩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n이라고 표현하고요. n 이퀄 개수 2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선생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밑에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거 보면 지금 1번 그림에는 상동염색체 있죠. 2개가 한 쌍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몇 n? 그렇죠. 2n. 자, 몇 개가 있어요? 총 6개가 있습니다. 2n 이퀄 6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자, 2번 보세요. 얘는 상동염색체 없어요. 한 종류씩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는 n 이퀄 몇 개다? 4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선생님이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이거 예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몇 개가 3개가 한 쌍인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3n이라고 하고요. 3n 있고 총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동염색체가 있는 2n은요. 우리 몸에서 체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다 2n이고요. 그 다음에 n으로 표현하는 거는 생시세포. 생시세포가 n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 과정과 생시세포를 만드는 생시세포 분열 과정이 다른 거예요. 지금 뭔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차례차례 공부하게 될 거고요. 염색체 수의 표현 이제 이해가 되었죠?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염색체 수 특징이랑 사람의 염색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체세포 한 개 속의 염색체 수와 특징입니다. 자, 초파리는 염색체 수가 8개고 사람은 46개, 개 78개, 수박 22개, 쥐똥나무 46개, 감자 48개예요. 사람이랑 쥐똥나무 염색체 수가 같은 거 볼 수 있죠? 자, 밑에 봅시다. 같은 종이면 염색체 수가 같다. 이것은 맞아요, 여러분. 같은 종, 초파리는 모두 8개의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고요. 사람은 모두 46개의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이고요. 반대로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다? 이거는 틀려요. 왜? 지금 사람이나 쥐똥나무 모두 46개인데 종이 다르잖아요. 그쵸? 자, 이 부분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3학년 1반에 30명이 있고 그 다음에 3학년 2반에 3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0명, 30명이라 그래서 같은 반이 아니죠. 이거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학년 1반을 구성하고 있는 30명은 다 사람 명수가 달라요. 사람들이 다르죠. 학생들이 3학년 2반 30개, 30명, 30명이지만 각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쥐똥나무랑 사람 모두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는 DNA들은 좀 배열이나 서열 이런 것들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즉 같은 종은 같은 수의 염색체 수를 갖지만 같은 수의 염색체 수를 갖는다고 모두 다 같은 종이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럼 계속해서 설명해 볼게요. 이번에는 염색체 수가 많을수록 고등생물이고 몸집이 크다. 맞나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개나 감자는 우리보다 염색체 수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보다 더 고등한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염색체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하고요. 이제 마무리로 사람의 염색체 보겠습니다. 사람의 염색체 체세포에는 몇 개 염색체 있다고 그랬죠? 46개. 총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요. 남자랑 여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자, 여자 염색체가 지금 1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에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에서 총 22쌍이랑 마지막에 XY라는 염색체가 있어요. 여자를 보면 여자도 남자랑 마찬가지로 1번에 같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 한 쌍, 두 쌍, 세 쌍 총 22쌍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X 염색체가 2개가 있네요. 즉 여자는 XX,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게 좀 차이점이네요. 자, 이렇듯 남자, 여자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 있죠? 이런 염색체를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암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사람의 체세포 한 개 속에는 44개, 44개, 22쌍이니까 44개가 되겠죠. 그쵸? 44개의 상염색체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2개에 따라서 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암수, 다름.
X 염색체랑 Y 염색체가 있는데요. 남자는 XY 염색체, 여자는 XX 염색체를 가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염색체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공부를 해보았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염색체가 무엇인지, 이 염색체는 DNA와 그다음에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 분열할 때만 나타난다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염색체 수를 표현하는 거 너무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사람의 염색체는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 44개랑 그다음에 성염색체, 여자는 XX, 남자는 XY를 가진다. 여기까지 잘 정리하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드디어 체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쉽게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꼭 복습하기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을 믿고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